나는 매일 이렇게 살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오로지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만을 위해. 그런데 42년의 희생 끝에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왔다. 새벽 5시 제주 서귀포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한은정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62세의 몸은 이미 오랜 간병 생활로 지쳐 있었지만 하루도 걸을 수 없는 일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침실 옆 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작은 신음소리가 그녀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한은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88세 시어머니 김정자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지 4년 한때 은정을 혹독하게 굴렸던 그 강인한 시어머니는 이제 갓난아이처럼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정자는 침대에 누워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일어나 보실까요? 은정은 정자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너, 누구야? 매일 아침 반복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은정은 익숙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은정이에요. 어머니, 며느리 은정이요. 며느리가 누구야? 기석이 아내 은정이에요. 어머니의 며느리요. 정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5분 후면 또 같은 질문을 할 거였어요. 화장실에 다녀온 후 은정은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혀 거실로 모셨습니다.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끓인 새우죽을 가져와 작은 테이블에 놓았어요. 어머니, 죽 드세요. 새우 넣어서 따뜻하게 해드렸어요. 은정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정자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정자는 때로는 받아먹고 때로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럴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드세요. 기운 내셔야 해요. 난 배 안 고파. 왜 자꾸 먹으라고 그래? 어머니, 약 드셔야 해서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약? 무슨 약? 치매 약이에요. 매일 드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런 약을 먹어야 해? 매일 반복되는 대화였습니다. 은정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30분 만에 겨우 반 그릇을 먹인 후 은정은 정자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혈압약, 치매약, 소화제까지 총 5알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TV 보시면서 쉬세요. 점심 준비할게요. 은정은 정자를 거실 소파에 앉혀두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기석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내 삶은 언제쯤 나를 위해 흘러갈까? 은정은 설거지를 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제주의 새벽 바다가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정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서가. 은정은 서둘러 거실로 갔습니다. 정자가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화장실 가야 해. 은정은 정자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실수를 한 정자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데 또 30분이 걸렸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 서너 번씩 반복되었어요. 은정은 눈물 한 방울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42년 전 1983년 5월 은정아, 이제 진짜 시집을 가는구나. 20살 한은정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작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 영도의 작은 집에서 치러지는 소박한 결혼 준비였어요. 어머니는 딸의 손에 작은 나무 상자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바느질 상자란다. 내 할머니가 쓰시던 거고 내가 쓰던 거야. 엄마, 이걸 왜 주세요? 시집살이가 쉽지 않을 거야.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마음을 다잡아라. 내 할머니도 나도 다 그렇게 견뎠단다.
상자는 오래된 오동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뚜껑에는 작은 나비 조각이 새겨져 있었어요. 은정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색색의 실 바늘,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은정아, 너는 착하고 참을성이 많은 아이야. 하지만 너무 참기만 하지는 말아라. 내 마음만은 잃지 말거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집 가서 힘들면 언제든 편지 써라. 멀어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랑 윤기석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25세 청년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해서 은정의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은정아,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더라. 신혼여행지로도 유명하고. 네, 언니. 시어머니는 어떠신지 혼자 걱정이었는데 남편이 착하면 시어머니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은정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서귀포에 있는 시댁으로 온 은정을 맞이한 건 차가운 시어머니의 눈빛이었어요. 김정자는 당시 46세로 강인하고 엄격한 성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우리 집 며느리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라. 네, 어머님.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기석, 그리고 기석의 누나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밭에 나가서 일손 도와야 한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네, 어머님. 빨래는 손빨래로 하고 집안 청소도 매일 해야 한다. 특히 마루는 걸레질을 2번씩 해라.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밥은 무조건 나 먼저 차려주고 반찬도 내 입맛에 맞춰야 한다. 짜면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된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첫날 밤 기석은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마음은 좋으신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좋아하실 거야. 그럴까요? 당연하지. 너도 착하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시어머니가 은정을 깨웠어요. 일어나라. 밥 짓고 밑반찬 만들어야지. 은정은 부시시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쌀을 그렇게 씻으면 어떡해? 5번은 씻어야지. 네, 어머님. 물도 너무 많이 넣었네. 우리는 된밥 안 먹어. 아침 준비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게 뭐냐? 밥이 설익었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다고 될 일이냐? 다시 해. 은정은 다시 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기석은 출근 시간이라며 서둘러 나갔어요. 여보, 늦겠다. 어머니랑 잘 지내고. 오전에는 밭에 나가서 감귤 농사를 도와야 했습니다. 제주도의 5월 햇살은 따가웠고 은정의 손은 금세 거칠어졌어요. 이렇게 일을 못하면 어떡해? 친정에서 뭘 배웠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오후에는 빨래와 청소, 저녁 준비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밤이 되어서야 은정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정 어머니가 준 바느질 상자를 열어보며 마음을 달랬어요. 상자 안에 든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은정아, 시집살이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라. 하지만 내 마음만은 잃지 말거라.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 너무 힘들면 언제든 편지하고 정 안 되면 집으로 와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엄마, 정말 힘들어요. 은정은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올 시간도 길지 않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은정의 긴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되어서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시집살이 때는 이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어. 네, 어머님. 요즘 며느리들은 다 버릇이 없어. 친정에서 응석받고 자란 티가 나. 은정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쌓여갔어요. 4년 전 2021년 3월 어머님, 오늘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서귀포 의료원에서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84세 김정자는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은정은 긴장한 채로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뇌 MRI와 인지능력 검사 결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단계로 진단됩니다. 치매요? 네. 기억력 저하와 함께 판단력, 언어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내밀며 계속 설명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드시는 약이고 가능한 한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자극이 중요해요.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간단한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행될까요? 개인 차가 있습니다만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데 보통 2에서 3년 정도 걸려요. 중기가 되면 일상생활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김정자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의사를 보았어요. 내가 치매라고? 어머님, 초기 단계이니까 약 드시고 관리 잘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치매.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은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 순간 정자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평생 강인했던 그녀도 치매라는 병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정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많이 힘들게 했지.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나도 무서워. 정자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은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 기석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 치매, 정말 응, 약 드시고 관리 잘해드리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 기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간병은 당신이 맡아야 할 것 같아. 당연히 제가 해야죠. 다행이야. 넌 원래 참을성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일이 바빠서. 기석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은정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정자의 생활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저녁? 아직 점심도 안 먹었는데? 어머님, 지금 7시예요. 점심은 드셨어요. 언제 먹었어?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대화가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밤낮이 바뀌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어머님, 밤이에요. 주무셔야 해요. 아니야. 지금 아침이야. 밭에 나가야 해. 어머님, 지금 밤 11시예요. 잠시만 누워 계세요. 내 며느리 어디 갔어? 밥은 했어? 제가 며느리 은정이에요, 어머님. 누구? 너 누구야? 매일 밤이 전쟁이었습니다. 은정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치매 환자는 밤에 더 불안해하고 돌아다니려고 했거든요. 어머님, 화장실 가실 거예요? 응. 화장실. 은정은 정자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실수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낮에는 대소변 처리, 식사 보조, 약물 관리, 목욕 도움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했어요. 여보, 좀 도와줄 수 없어요? 은정은 지친 목소리로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도와? 당신이 더 잘하잖아. 기석은 TV를 보며 무관심하게 대답했어요. 가끔이라도 어머니 말상대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어. 어머니는 당신을 더 좋아하시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당신이 하는 게 맞아. 원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모시는 거고. 은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정은 바느질 상자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 나도 너무 지쳐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상자 안에 색색의 실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2년 전 2023년 65세의 공무원직을 은퇴한 기석의 일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여보, 오늘도 나가요? 응. 노인대학에 컴퓨터 강좌가 있어. 매일 뭔가 있네요. 요즘 배울 게 많아서 그래. 평생 교육이 중요하다니까.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질 수 없어. 기석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강좌가 매일 있어요? 컴퓨터만 하는 게 아니야. 문화 강좌도 있고, 건강 강좌도 있고, 다양해. 그래도 가끔은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 말상대도 해주시고. 당신이 잘하고 있잖아. 내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될 것 같은데. 기석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그럼 점심은요? 밖에서 먹을게. 강좌 듣는 사람들하고 함께 먹으면 더 재미있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기석은 나갔습니다. 은정은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치매가 중기로 접어들면서 정자는 더욱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기석이는 어디 갔어? 기석 씨는 공부하러 나가셨어요. 공부. 뭘 공부해? 컴퓨터 배운대요. 컴퓨터가 뭐야? 같은 질문을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은정은 매번 똑같이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기석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시어머니에게 죽을 끓여 먹였어요.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이게 뭐야? 전복죽이에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요. 맛이 없네. 조금만 더 드세요. 기운 내셔야 해요. 정자는 몇 숟가락 먹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정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시도했어요. 오후 3시쯤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와요? 아, 오늘 등산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등산 동호회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새로 가입했어. 건강관리 차원에서. 요즘 운동 부족이잖아. 그래도 어머님 저녁 시간에는 들어오시죠? 밖에서 먹을게. 동호회 사람들이랑 회식도 있고. 어머니, 잘 부탁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은정은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에게 돌아갔어요. 어머님, 저녁 뭐 드시고 싶어요? 기석이는 언제 와? 곧 올 거예요. 하지만 기석은 밤 11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말했잖아. 등산 동호회. 이렇게 늦게까지요? 술도 마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재미있어. 나이 차이도 안 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기석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응, 40대, 50대도 있고 활기차고 좋아. 당신도 나가서 취미생활 좀 해봐. 제가 언제 나가요? 어머님 돌봐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핑계야. 시간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낼 수 있어. 요양보호사 불러서 잠깐 맡기고 나가면 되잖아. 요양보호사 비용은 누가 내요? 그 정도 돈이 아까워. 당신 인생도 중요하잖아. 말은 그럴듯했지만 정작 기석은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은정은 점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오로지 시어머니만 돌보는 생활이었어요. 밤늦게 은정은 바느질 상자를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너무 지쳐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죠?
상자 안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은정아, 너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말아라.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움을 요청해. 누구한테요? 엄마. 은정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매일 나가고 자식들은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1년 전 2024년 7월 무더운 여름날 저녁 기석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정이 시어머니에게 저녁약을 먹이고 있을 때 진동이 울렸어요. 오늘도 즐거웠어요. 내일 클럽하우스에서 봐요. 은정의 심장이 떨렸습니다. 발신자는 미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있는 메시지를 보고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은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석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휴대폰에 문자 왔어요. 아, 그래. 뭐라고? 기석은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그의 표정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누구예요? 미영이라는 분이요. 아, 등산 동호회 회원이야. 내일 모임, 장소 알려주는 거지. 클럽하우스가 등산 동호회 모임 장소예요? 골프 치고 등산도 하는 종합 모임이야. 요즘은 다양하게 활동한다니까. 기석은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어요. 그런데 하트는 왜 보냈을까요? 하트.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써. 별 의미 없어. 젊은 사람이요? 40대 중반 정도.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야. 은정은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 못했어요.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기석을 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기석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어제 선물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언제 또 만날까요? 이번에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은정은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선물을 줬다고?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기석이 또 밖에서 놀고 오는구나. 어머님, 젊었을 때도 그랬어. 맨날 밖에서 여자들하고. 정자의 말에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기석이 옛날에도 바람. 어머님, 하지만 정자는 다시 멍한 표정이 되었어요. 치매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 후 기석은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출장이요. 은퇴하신 분이 무슨 출장을? 예전 직장에서 컨설팅 일이야. 가끔 부르면 나가서 일해주는 거지.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잖아. 어디로 가세요? 다 서울. 정부 관련 일이라서 좀 복잡해. 며칠 갈 거예요? 2박 3일. 어머니, 잘 부탁해. 기석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짐을 쌌습니다. 양복도 새 걸로 입었어요. 왜 이렇게 차려입으세요? 공식적인 자리니까 단정하게 입어야지. 기석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향수까지 뿌려요? 사회생활하는데 기본 예의잖아. 은정은 뭔가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기석이 나간 후 은정은 홀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외롭고 힘들었어요. 어머님, 저녁 드세요. 기석이는 언제 와? 출장 갔어요. 3일 후에 와요. 출장? 뭐 하러? 일하러 가셨어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일해? 같은 대화를 하루에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둘째 날 밤 은정은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일은 잘 되어 가요?
바빠. 내일까지 끝내야 해. 숙소는 괜찮아요? 호텔인데 뭐가 안 괜찮겠어. 그런데 나 바빠서 전화 나중에 할게. 전화는 금세 끊어졌습니다. 뒤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은정은 불안했지만 자신을 달랬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남편을 믿어야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셋째 날 기석은 예정대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출장 잘 다녀왔어요? 응, 잘 끝났어. 그런데 좀 피곤하네. 많이 힘들었나 봐요. 나이가 나이인데 젊은 사람들하고 일하려니까. 기석은 피곤한 척 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기석이 가져온 가방을 정리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방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그거? 기념품이야. 누구 주려고요? 동호회 사람들 주려고 샀는데 하나 남았네. 상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꽤 비싸 보였어요. 이런 목걸이를 남자들한테 줘요? 아니야. 여자 회원들도 있어. 아, 그렇구나. 하지만 은정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줄 목걸이를 샀다는 게 이상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걸이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오늘 골프장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기석이 그 미영이라는 여자에게 목걸이를 선물한 것이었어요. 은정은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일까? 그때 시어머니가 또 중얼거렸어요. 기석이, 또 그러는구나. 옛날이랑 똑같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 탓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고. 하지만 정자는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6개월 전 2024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딸 다영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이 시어머니에게 간식을 먹이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 지금 시간 있어. 급하게 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다영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32세인 딸은 평소에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엄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아빠에 관한 건데. 아빠가 뭐? 은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서울 출장 간다고 했지. 응, 아침에 나갔어. 거짓말이야. 뭐? 나 오늘 친구랑 서귀포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점심 먹었는데 아빠가 어떤 여자랑 있는 걸 봤어.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받고 있던 밥그릇을 놓치고 말았어요. 뭐라고? 손잡고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엄마, 미안해. 내가 직접 본 거라 확실해. 밥그릇이 은정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찰그랑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엄마, 괜찮아? 다영아, 정말이니? 응,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설마, 우리 아빠가.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어떤 여자였어? 40대 중반 정도? 파마머리에 화장 진하게 하고 아빠보다 한참 어려 보였어. 다영의 말에 은정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정말 친밀해 보였어. 아빠가 그 여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만해.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끊은 후 은정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기석이, 또 바람났냐? 어머님, 젊을 때도 맨날 바람 피우고 그때도 그랬어.
정자의 말에 은정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뜻이었어요. 어머님, 정말요? 기석 씨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응,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젊은 여자하고 그런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해. 남자들은 다 그래. 참고 사는 거야. 은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워왔다는 것이었어요. 30년 동안 나는 뭐였지?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세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밑에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며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 내가 바보였구나. 은정은 바느질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 다시 다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아? 너무 충격받은 것 같아서. 다영아,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 마음대로 해. 나는 엄마 편이야. 하지만 할머니도 계시고 이 나이에 이혼을. 엄마, 나이가 문제야? 엄마도 인생이 있어. 그런 아빠랑 평생 살 수 없잖아. 다영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엄마,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내가 더 알아볼게. 아니면 직접 아빠한테 얘기해봐. 그래, 그래야겠다. 은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녁 8시쯤 기석이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조금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출장 일찍 끝났어요? 응,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하지만 기석의 옷에서는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은정은 확신했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앉으세요. 기석은 소파에 앉았고 은정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늘 다영이한테서 전화 왔어요. 다영이? 당신이 골프장에서 어떤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기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서울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여자 만나러 간 거죠. 오해야, 여보. 그냥 동호회 후배야. 동호회 후배요? 손잡고 어깨에 손 올리고 사진 찍는 게 동호회 활동이에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생 상담을 좀 해주는 거야. 그 친구가 이혼하고 힘들어해서. 인생 상담을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스킨십 하면서 해요? 그리고 목걸이 선물하는 것도 상담의 일부예요? 기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걸이를 어떻게... 휴대폰 메시지 다 봤어요. 미영이라는 여자 맞죠? 여보, 30년 결혼 생활이 뭐예요? 나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랬다고. 결혼 초기부터 바람 피웠다고. 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그럼 사실이네요? 30년 동안 계속 그래온 거네요? 여보, 진짜 오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 혼자 시집살이 하고 4년 동안 치매 걸린 어머님 혼자 수알 들고 애들 키우느라 내 인생 다 포기하는 동안 당신은 딴 여자들과 놀아놨잖아요.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계신다. 어머님이 깨시는 게 중요해요? 당장 솔직히 말해요. 은정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나를 뭐로 보고 이래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42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기석은 여전히 발뺌을 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영이가 당신을 골프장에서 봤다니까요. 어떤 여자랑 손잡고 사진 찍는 걸? 그건... 기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서 대답해요.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었구나. 오해요? 뭐가 오해라는 거예요?
정말 동호회 후배야. 미영이라는 친구인데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힘들어해서 그 미영이라는 여자가 몇 살이에요? 43세 정도? 43세 여자가 65세 아저씨한테 이생 상담을 받아요? 말이 되는 소리 해요. 은정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여보, 요즘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지. 인생 경험이요? 그럼 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건 위로를 해주는 거였어. 위로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목걸이 선물은 뭐고? 기석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목걸이는 휴대폰 메시지 다 봤다니까요. 목걸이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라고 온 거. 그건 생일 선물이었어. 생일 선물이요? 동호회 후배 생일에 목걸이를 사줘요? 부인한테는 생일 선물도 제대로 안 주면서? 은정은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생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생각했어요. 남편은 깜빡했다며 대충 넘겼던 기억만 있었습니다. 여보, 그리고 향수 냄새는 뭐예요? 오늘 당신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 났어요. 향수, 무슨, 부인 향수 냄새도 모르는 남편이 다른 여자 향수 냄새를 묻히고 와요? 기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그 여자 만나러 간 거죠? 서울도 안 갔죠? 아니야. 서울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짓말 그만해요. 은정이 소리를 지르자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은정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도 그랬다고. 결혼 초기부터 바람 피웠다고.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그럼 사실이네요? 30년 동안 바람 피우면서 나한테는 모르는 척했던 거네요. 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30년이 해결돼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바람 피웠어요? 그건 솔직히 말해요. 결혼하고 5년 후부터. 은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첫째 아이를 낳고 육아에 힘들어할 때부터였다는 얘기였거든요. 25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 가끔씩. 가끔씩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몇 명의 여자와 그랬어요? 그건 세어본 적은. 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네요. 은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나는 뭐였어요? 25년 동안 바보였던 거예요? 여보, 너는 내 아내야. 가족이고. 가족이요? 가족을 이렇게 배신해요? 배신이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25년간의 실수요? 말도 안 돼요. 은정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석이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 해봤자. 놓아요. 당신도 이해해줘야 해.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고요? 그게 변명이에요. 변명이 아니라 현실이야. 다른 집 남편들도 다 그런데. 다른 집은 몰라요. 우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은정은 기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요. 뭐, 나가라고요. 그 여자 있는 곳으로 가요. 여보. 너무 흥분했어.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내가 왜 진정해야 해요? 바람핀 사람은 당신인데. 목소리 좀 낮춰. 이웃집에서 다 들어. 이웃집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이 바람핀 게 들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은정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쏟아내고 있었어요. 2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20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오로지 이 집, 이 가족만을 위해 살았어요. 내 꿈도, 내 청춘도 다 포기하고 여보, 시어머님 모시고 애들 키우고 집안이라고 내 인생이라는 게 있었나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동안 다른 여자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기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이번만 봐줘. 이번만이요?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할게.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25년간의 배신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은정은 바느질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으려고 했어요. 뭐 하는 거야? 엄마 편지 읽어요. 은정은 오래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은정아,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만은 잃지 말아라.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너무 참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내 의견도 당당히 말해라.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정은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아, 내 삶을 잃지 말아라. 남편과 시어머니,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야 한다. 기석은 무릎을 꿇은 채 듣고 있었어요. 여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언젠가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어라.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다. 내 행복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은정은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잃었어요. 20살에 시집 와서 62세까지 42년 동안 남의 집 사람으로만 살았어요. 여보, 30년 시집살이하고 4년 동안 치매 걸린 시어머니 수달 들고 그 대가가 바람이라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이혼까지는. 가족이요? 25년 동안 바람 피운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해요?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부터 달라질게. 달라져요? 어떻게요? 그 여자랑 연락 끊을게.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 그 여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25년 동안 수많은 여자들과 그래왔잖아요. 기석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쳤어요. 42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여보, 나머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은정은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혼 절차 밟을 거예요. 이혼. 정말 이혼할 거야? 네. 기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은정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여보, 다시 생각해봐. 우리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60대든 70대든 행복할 권리는 있어요. 그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주변 시선은 신경 안 써요. 지금까지 남들 눈치 보느라 제 인생 다 버렸어요. 은정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기석은 거실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42년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한 결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에 시어머니가 깨서 중얼거렸어요. 기석이가 왜 거실에 있어? 어머님, 괜찮아요. 다시 주무세요. 무슨 일이야? 둘이 싸웠어? 아니에요.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정자는 치매에도 불구하고 예전 기억은 생생했어요. 또 바람 피웠구나. 어머님, 내가 젊을 때도 기석이 아버지가 똑같았어. 그래서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참았지. 그때는 이혼이라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달라요, 어머님. 이제는 참지 않을 거예요. 정자는 잠시 맑은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어요. 그래, 내가 옳다. 너무 오래 참았어. 그 말을 듣고 은정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혼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기석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은정은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기석이는 왜 소파에서 잤어?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혼할 거야? 정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네, 어머님. 잘했어. 너무 늦었지만 잘했어. 시어머니의 지지를 받은 은정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기석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왔을 때 은정은 말했어요.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갈 거예요. 여보, 정말 그럴 거야? 네.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어머니도 계시고 애들도. 애들에게는 제가 직접 얘기할 거예요. 여보, 그리고 어머님은 요양원에 모시려고 해요. 요양원?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이혼하면 혼자 살아야 하는데 치매 환자까지 돌볼 수는 없어요. 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거든요. 오후에 은정은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서귀포에 있는 작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은정은 남편의 25년간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휴대폰 메시지와 딸이 목격한 것이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위자료는 많이 바라지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은 반반씩 나누고 각자 알아서 살려고 해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은정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는구나. 42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결단.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은정은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먼저 아들 재호가 달려왔어요. 35세인 재호는 제주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급한 일이에요? 갑자기 오라고 해서. 앉아라. 너희들한테 말할 게 있어. 재호는 아버지가 거실 한쪽에 위축되어 앉아 있는 걸 보고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빠는 왜 저렇게 앉아 계세요? 곧이어 딸 다영이 들어왔습니다. 32세인 다영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급히 온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랑 무슨 일 있었어요? 다영아, 너도 앉아. 두 자녀가 소파에 앉자 은정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뭐요? 재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이혼이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아빠가 25년 동안 바람을 피워왔어. 25년이요? 다영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25년이라는 기간에 놀랐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재호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정말 그랬어요? 기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이... 재호는 당황했습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가정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재호야, 너는 몰랐겠지만 엄마는 오랫동안 참고 살았어. 그래도 이혼까지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재호는 체면을 걱정했습니다. 주변 시선이 뭐가 중요하니? 엄마 인생은 엄마 거야. 다영이 오빠에게 따져들었어요. 그래도 다영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체면도 있고. 체면이라고 했니? 은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청춘 42년이 언제 체면보다 소중했던 적이 있었니? 엄마, 재호야, 엄마가 행복한 적이 언제 있었는지 생각해봐라. 은정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20살에 시집 와서 할머니 밑에서 혹독한 시집살이 하고 너희들 키우느라 내 꿈은 다 포기하고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엄마, 엄마가 언제 내 이름으로 산 적이 있니? 언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본 적이 있어? 재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어머니는 항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오빠, 엄마 말이 맞아. 다영이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지금까지 너무 희생만 했어. 이제라도 엄마 인생을 사셔야 해. 하지만 다영아, 하지만 뭐, 바람핀 남자 때문에 평생 참고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 나이에 혼자 살기가... 현실적이라고? 은정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25년 동안 바람핀 남편과 계속 사는 게 맞아? 그건 재호야,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왔습니다. 할머니, 뭔 소리가 이렇게 커? 정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해요. 재호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정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 할머니, 너무 늦었지만 잘했다. 정자의 말에 재호는 더욱 당황했어요. 할머니도 찬성하세요? 응, 기석이는 원래 그런 놈이야. 아버지를 닮았어. 할머니, 은정이 너무 고생했어.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 시어머니까지 지지하자 재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요양원에 모시려고 해.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이요?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이혼하면 혼자 살아야 하는데 치매 환자까지 돌볼 수는 없어.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다영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42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라도 엄마를 위해 살아야지. 다영아, 오빠도 인정해.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할 사람은 우리야. 다영의 말에 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체면 얘기해서 재호야. 엄마가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재호도 결국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기석은 내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자식들까지 아내 편을 드니까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 다영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잘못이에요.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다영아, 25년 동안 바람 피우고 엄마 혼자 할머니 돌보게 하고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모든 걸 망쳤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은정은 일어나서 바느질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 상자 알지? 외할머니가 주신 거죠? 다영이 대답했어요. 응. 이 안에 할머니 편지가 들어있어. 은정은 상자를 열어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내 삶을 잃지 말아라.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산다. 엄마, 나는 내 삶을 잃었어. 42년 동안 남의 집 며느리로만, 남편의 아내로만, 애들 엄마로만 살았어.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이제라도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자녀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는 끝났습니다. 이혼은 확정되었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3개월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재산 분할도 마쳤어요. 기석은 집을 나가서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날이 되었어요. 서귀포에 있는 좋은 요양원을 찾았는데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편안히 지내세요. 요양원 직원이 정자를 휠체어에 태워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은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정자가 물었어요. 어머님, 좋은 곳이에요. 간병사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님, 여기가 이제 집이에요. 은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42년간의 시집살이를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자주 뵈러 올게요. 은정아, 정자가 희미하게 며느리를 알아봤어요. 가끔 맑은 순간에는 예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은정아, 고생 많이 했구나. 어머님,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라. 정자의 말에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42년 시집살이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네, 어머님, 건강하세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은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은정은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조용했어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고 아무도 챙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뭘 하지? 4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던 삶.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은정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기석이 쓰던 물건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쓰던 방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먹을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42년 만에 내가 먹고 싶은 걸 해먹네. 그동안은 항상 시어머니 입맛, 남편 입맛, 아이들 입맛에 맞춰서 요리했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TV를 봤어요. 리모컨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네. 기석은 항상 뉴스나 드라마만 봤거든요. 은정은 음악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편안히 앉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어도 잠자리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돌볼 필요도 없고 남편 뒷바라지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언제 자고 싶을 때 자도 되는구나. 은정은 바느질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려고 했어요. 은정아, 내 마음만은 잃지 말거라. 언젠가 내가 진짜 행복해질 날이 올 거야. 엄마,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은정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색색의 실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바느질 도구들이었습니다. 바느질이라. 언제 마지막으로 했었지? 은정은 실을 만져봤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좋았습니다. 하나씩 배워볼까?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바느질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정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자유였고 하루 계획도 마음대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서귀포 바닷가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집에서 나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바닷가를 걸으며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62세. 아직 늦지 않았겠지? 제주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아름다웠어요. 은정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자유로워진 거구나.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 가봤어요. 다양한 강좌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예반, 요가반, 노래교실. 은정은 관심 있게 살펴봤어요. 한번 해볼까? 서예반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씨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새로운 시작이네. 집에 돌아와서 은정은 거울을 봤어요. 62세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저녁에 다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심심하지 않으세요? 심심하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정말요? 응. 서예도 배우기로 했고, 바느질도 다시 시작해볼까 해. 엄마, 정말 좋아 보여요.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다영의 말에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기뻐요. 전화를 끊고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날 밤 은정은 마음 편히 잠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날 이유도 없고 누군가를 챙길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된 거였어요. 며칠 후 은정은 서예반 첫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은정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집에 도착해서 바느질 상자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색색의 실들이 예전보다 더 선명해 보였어요. 엄마, 이제야 엄마 말씀을 이해할 것 같아요. 은정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의 석양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내일은 뭘 해볼까? 은정은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밤 은정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오늘 서예 첫 수업을 들었다. 42년 만에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다. 펜을 놓고 은정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42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된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은정. 62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사야지.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서귀포 전통시장에 도착해서 은정은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동안은 항상 급하게 장을 봤는데 오늘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생선 어때요? 아주 싱싱해요. 오늘 아침에 잡아온 거예요? 상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은 빨리 사고 빨리 집에 가야 했거든요. 하나 주세요. 혼자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럼 작은 걸로 드릴게요. 은정은 자신이 먹을 만큼만 샀어요. 다른 사람 몫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은정은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여유롭게 시장을 다닌 게 언제였지? 결혼 전 친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이런 게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준비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차렸습니다. 맛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요양원에 시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자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어요. 누구야? 은정이에요, 어머님. 정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우리 며느리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여기. 좋아. 사람들이 친절해. 정자는 예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전문 간병사들의 돌봄을 받으니까 더 안정적이었어요. 어머님, 식사는 잘하세요? 응. 맛있어. 그래서 다행이에요. 은정은 정자 옆에 앉아서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은정아, 네, 어머님. 고마워. 오래 고생시켰어. 정자가 맑은 순간에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너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 네,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은정은 홀가분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고 자신도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은정은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만지는 바늘과 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나? 서툴렀지만 즐거웠어요. 누구를 위한 바느질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바느질이었거든요. 1시간 정도 바느질을 하다가 은정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엄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잘했다고 하셨을 거야.
은정은 바느질 상자 안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은정아,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산다. 너무 참기만 하지 말고 내 목소리도 내어라. 이제야 엄마 말씀을 실천하고 있어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주의 밤이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뭘 해볼까? 은정은 내일이 기대되었어요. 42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예반에서 만난 분들과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은정 씨는 어떻게 서예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요?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62세의 새 출발이에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하지만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은정은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동안은 가족들하고만 대화했었거든요. 다음 주에 전시회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전시회요? 네. 서귀포에서 하는 서예 전시회예요. 좋아요. 가고 싶어요. 은정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런 외출도 오랜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은정은 기분이 좋았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고 이런 게 내 인생이구나.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치매 관련 소식이 나왔어요.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은정은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은 잘 지내고 계실까? 내일 다시 요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은정은 또 일기를 썼습니다. 서예반 친구들과 차를 마셨다. 오랜만에 나만을 위한 대화를 했다. 62년을 살면서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언제 있었나. 늦었지만 감사하다. 일기를 쓰고 난 후 은정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 또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요양원을 다녀온 후 은정은 오랜만에 해변을 걸었습니다. 서귀포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이제야 이런 걸 볼 여유가 생겼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지? 서예도 좋고 바느질도 좋았어요. 하지만 더 의미 있는 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해볼까?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치매 가족 돌봄 상담. 은정은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4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본 경험이 있으니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것도 좋겠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봉사활동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내일 한 곳에 연락해봐야겠다. 은정은 새로운 계획에 설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요즘 할 일이 너무 많아. 정말요? 뭐 하세요? 서예도 배우고 새 친구들도 사귀었어. 그리고 봉사활동도 해볼 생각이야. 와, 엄마 정말 바쁘시네요. 응. 이렇게 바쁜 게 좋아. 엄마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영의 말에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기뻐요. 이혼 잘하셨어요. 고마워, 다영아. 전화를 끊고 은정은 거울을 봤어요. 정말로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62세의 새로운 시작. 은정은 바느질 상자를 열어서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은정아, 언젠가 내가 진짜 행복해질 날이 올 거야. 엄마, 이제야 그날이 온 것 같아요. 은정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제주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42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은 자유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은정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내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은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62세의 늦은 출발이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42년간의 희생과 참음 끝에 찾은 진정한 자유. 이제부터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작은 집에서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정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젊은 시절 시집살이와 고난을 견디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홀로 수발하며 살아온 은정씨. 그리고 오랜 희생 끝에 남편의 배신까지 마주해야 했던 그녀의 삶은 듣는 우리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은정 씨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선택했고, 늦었지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누구도 끝없이 희생만 할 수는 없다. 때로는 스스로의 행복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혹시 지금도 자신의 삶을 잊은 채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은정 씨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